온스당 100달러, 은값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선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지금 에임인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거든요. 중국이 수출 수도꼭지를 틀어막았고, 삼성이 배터리 혁명을 예고했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리 지갑을 갉아먹고 있죠. 세계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몰아치는 겁니다. 과거엔 가난한 자의 금이라 불리던 은이 이제 AI와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략 자산으로 신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경고해온 그 폭주가 바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분열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2026년 글로벌 은시장 보고서가 붙인 이름이죠. 국가 간 협력? 그런 건 이제 옛말입니다. 각국은 서로를 경제적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분쟁과 폭력으로 소모된 비용이 무려 20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1.6%를 전쟁에 쏟아부은 겁니다. 사망자 처리 비용, 난민 구호 비용이 폭증하는 이 살벌한 시대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 수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디지털 숫자로만 존재하는 화폐 대신 손에 직접 쥘 수 있는 것 말이죠. 30대 김 과장은 요즘 월급날마다 은 코인을 삽니다. 통장 잔고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게 종이돈인데 땅에서 직접 캐내야 하는 은은 다르죠. 그의 말처럼 불신의 시대에 희소성이 곧 가치가 된 겁니다. 실물 자산 확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은 시장을 지금 세 개의 허리케인이 동시에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급 쇼크, 수요 폭발, 화폐 가치 붕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거예요. 첫 번째, 중국이 은 수출의 수도꼭지를 확 틀어막았습니다. 두 번째, 삼성 SDI가 발표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막대한 양의 은을 요구하고 있죠.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 부릅니다. 가격이 우주로 치솟을 수밖에 없는 완벽한 폭풍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온스당 70달러에서 100달러를 돌파해버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이미 예견된 폭주였던 거예요. 서울 종로의 한 귀금속 상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문은 미친 듯이 밀려드는데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런 건 처음입니다. 공급은 막히고 수요는 터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폭풍우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2월 1일부터 은을 국가 안보 핵심 광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출 통제에 나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이냐면 중국이 전 세계 은 재련 능력의 60에서 70%를 쥐고 있거든요.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목줄을 쥔 겁니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자국 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ANN 물량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수출 면허 발급 까다롭습니다. 쿼터 배정 더 까다롭죠. 그 결과 뭐가 벌어졌느냐? 중국 내부 가격과 글로벌 시장 가격이 따로 노는 가격 이원화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부산의 한 소매상은 하소연합니다. 손님들은 줄 서서 기다리는데 물건이 없어요. 중국 쪽 거래처에 연락해도 수출 허가가 안 나온다고 손사래만 치고 공급 대란, 이제 현장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 됐습니다. 은값이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왜 광산들은 생산량을 확 늘리지 못할까요? 여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0% 이상이 독자적인 임은 광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구리, 아연, 금을 캐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햄버거 세트를 생각해보세요. 햄버거가 팔려야 세트 메뉴인 감자튀김이 나오잖아요. 은이 바로 감자튀김입니다. 은값만 오른다고 해서 은 생산을 단독으로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지금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구리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은 공급이 감소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기존 광산들의 은 함유량, 업계에서는 품위라고 부르는데 이게 예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광산 자체가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신규 광산을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 환경 규제 때문에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은 공급은 가격 변화에 극도로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자튀김의 역설, 지금 에임은 시장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소식을 발표했을 때 은 시장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전고체 배터리 내부에 은 탄소 나노 복합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리튬 이온의 이동을 돕는 핵심 부품이죠. 문제는 양입니다. 기존 전기차 한 대당 은이 20에서 50g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차량에는 무려 1kg씩 투입됩니다. 1000g이라는 소리죠. 최소 2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M은 사용량이 폭증하는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전 세계 전기차 생산량 중 단 15%만 전고체로 점한데도 연간 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배터리용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삼성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7년, 그때가 분기점입니다. 은 시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은은 태양광이나 반도체에 조금씩 쓰이는 보조 소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혁명의 주연으로 올라선 겁니다. 한 배터리 엔지니어는 전고체 배터리 없이는 차세대 전기차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 말은 곧 은 없이는 미래 자동차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수요 구조 자체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방아쇠를 당긴 순간 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 발전할수록 은 수요도 정비례로 증가하는 구조예요. 태양광 패널을 보세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은을 사용합니다. 기술의 역설이죠. 좋은 패널일수록 은이 더 들어가요.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서버 냉각 시스템, 반도체 칩 제조, 전기가 흐르는 모든 첨단 기기에 은이 박혀 들어갑니다. 엔비디아의 GPU 하나 만드는데도, 챗GPT 서버 한 대 조립하는데도 은이 필수예요. IT 산업의 의존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 없이는 반도체 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구리로 대체한다고요? 전기 전도율이 떨어져서 성능이 나오질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제 연간 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장신구가 아닌 산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은은 이미 산업의 쌀로 등극했어요. 쌀 없이 밥을 지을 수 없듯 은 없이는 첨단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삼성과 AI 산업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은 가격 상승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산업 구조가 이미 은을 중심으로 재편됐거든요. 대체제, 당분간은 없습니다. 은의 독보적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 물가 지표는 안정됐다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계속되고 있어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대 월가의 큰손들은 현금을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다음 타깃이 뭐였을까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은입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의 은 재고를 보세요. 2020년 대비 무려 70%나 급감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죠.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투자자들이 종이증서 대신 실제 은 덩어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볼트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동시에 현금 인출하듯 거래소에서 실물 은을 빼가는 겁니다. 맨해튼의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종이 증서가 뭘 해줍니까? 실물만이 진짜입니다. 스마트 머니는 이미 움직였어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살 길은 실물뿐이라는 걸. 지금 M은 시장으로 자금이 무섭게 유입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돈이 화폐를 믿지 못하는 시대, 은은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월가가 먼저 알아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실물 인출 대란,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은 가격 전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의견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낙관론, 신중론,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 같은 공격적 전문가들은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면 은값이 200에서 240달러까지 치솟을 거라고 봅니다. 반면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는 좀 더 온건합니다. 산업적 수요를 근거로 110에서 120달러 선에 안착할 거라는 전망이죠. 그런데 월드뱅크는 정반대 시나리오를 경고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산업 수요가 급감해서 은값이 41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기서 은의 독특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은은 경기가 좋으면 산업 수요로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안전자산 수요로 오르는 양날개 자산이거든요.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은은 어느 쪽 시나리오든 유리합니다. 호황이면 전기차와 AI가 쓸어가고 불황이면 금 대신 은으로 몰리죠. 실제 다수 전문가는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40달러까지 갈지 120달러에서 멈출지는 모르지만 방향성만큼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물론 41달러 폭락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통제와 삼성의 배터리 혁명이라는 구조적 변수가 버티고 있는 한 하방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음은 오를 확률이 훨씬 높은 비대칭 베팅이라는 거죠. 월가 전문가들이 은의 가격 적정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금은 비율이에요. 금 한 돈으로 은을 몇 개 살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죠. 역사적 평균은 6대 1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 비율이 80대 1에서 100대 1까지 벌어졌어요. 은이 극심하게 저평가됐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48대 1까지 내려왔습니다. 은값이 폭등했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과거 은값이 정말 폭발했던 시기를 보세요. 2011년에는 30대 1이었고 1980년에는 17대 1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금값이 현재 수준인 온스당 4,800달러를 유지하고 비율이 30대 1로 정상화된다면 은값은 160달러를 돌파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비율을 계기판 삼아 은의 저평가 구간을 판단하고 있어요. 서울 여의도의 한 펀드 매니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오면 매수 신호입니다. 30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금값이 추가로 상승하면 은값은 그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따라 붙습니다. 비율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은의 상승폭이 금을 압도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금이 10% 오를 때 은은 20에서 30% 뛰어 올랐거든요. 지금 48대 1이라는 숫자는 은이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월가는 이미 이 계기판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세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산업적 패닉 시나리오예요. 중국의 공급 절벽과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맞물리면서 은값이 200달러까지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폐적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벤 30러 사이에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경로죠. 세 번째는 대체제 쇼크 시나리오예요. 대체 기술이 개발되거나 경기 침체가 오면 60달러 선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삼성의 배터리 양산 뉴스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세요. 태양광 업계에서 구리 대체 기술 발표가 나오는지도 주시해야 합니다. 투자 수단은 본인 성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접근성이 좋은 ETF가 있습니다. SLV 같은 상품이죠. 레버리지가 큰 광산주도 있어요. 고려 아연 같은 종목들입니다. 부산의 한 개인 투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ETF 70%, 광산주 30%로 분산했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상승장을 놓치지 않으려고요. 명심하세요. 은은 악마의 금속이라 불릴 만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뉴스에 따른 시나리오 변화를 계속 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은값의 움직임은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닙니다. 전략적 미래 자산으로 신분이 상승하는 역사적 과정이에요. 중국, 삼성, 인플레이션. 이 세 개의 고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차트가 아니라 공급과 수요의 근본적인 구조를 읽는 안목, 그게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핵심입니다. 은값 100달러 돌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 전략 자산으로서의 시작점에 불과해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